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행보를 보면 정말 다방면 속보 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침 6시에 출근해 밤 10시까지 일을 하면서 취임 3일 만에 수많은 성과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실용적 내각 인사에 대해서는 보수층조차 부러워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 능력자만 뽑고 있다, 이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검찰총장 그리고 법무부 장관 하마평이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심우정이 버티고 있지만 분위기를 보아 자진 사퇴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런 가정하에 차기 검찰총장 자리에 검언유착 사건을 수사하다 한직으로 밀려난 27기 이정영 검사장이 하마평에 올랐다고 합니다. 노영희 앵커가 한 말입니다. 다수의 시민들은 이문정 검사가 총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3기수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그리고 검사장이 아닌 부장검사에서 두 직위를 뛰어넘어야 한다는 점, 어떻게 보면 세 직위죠. 이런 점을 고려해 봤을 때 차기 총장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보지만, 차라리 서울중앙지검장에 이문정 검사가 둔영이 되면 적폐들은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에 서울중앙지검장에 이문정 검사가 둔영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법무부 장관 하마평에 박은정 의원의 이름도 언급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 제가 볼 때 강단 있는 박은정 의원이 법무부 장관이 되면 뻐기는 심우정 탈탈 털릴 것입니다. 제가 볼 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일처리 또한 정말 누구보다 잘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전해보면서 본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나경원이 어제 이재명 대통령 당선되고 트럼프의 전화가 늦어지자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사흘이 지났지만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아직 통화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한미 동맹이 흔들리는 것 아닙니까?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런 말 같지도 않는 소리를 했습니다. 안철수는 한미 정상 간 통화 지휘하는 코리아 패싱의 시작 아닌지 우려됩니다 라며 왕따를 당하고 있다라는 왕따론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말을 박살낸 트럼프의 축하 전화가 왔습니다. 언론들이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어서 프렌시한 기사 내용을 정확히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트럼프가 당선 축하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서로 축하 인사를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말발에 홀린 트럼프는 전화를 끊지 않고 계속 전화를 이어갔고 20분간 수많은 이야기를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무려 20분. 윤석열은 점때 10분 했죠. 10분. 공적인 이야기도 오고 갔고 사적인 이야기도 오고 갔는데 트럼프가 방미 초청을 직접 했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가 특별한 동맹으로서 자주 만나 합의하기를 바란다라고 화답했다고 합니다. 사적으로 서로 암살 위협에 관한 이야기도 주고받았고 골프 실력도 소개하며 만나면 라운딩 하자, 트럼프의 제안도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20분간 사실상 미니 한미 정상회담이나 다름없는 내용이 오고 간 것이죠. 전화로 말입니다. 앞서 말했지만 과거 윤석열과 통화 10분 했습니다. 10분. 참, 나경원 안철수 대가리 박고 대가리 박아씨. 매일경제가 잼며들었습니다. 코스피 5천 저평가만 없다면 충분히 도달 가능하다던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자 정말 증시에 훈풍이 불고 있다. 와. 기존의 단순한 증시 지원 정책보다 관련법 개정과 자사주 소각 등 실질적으로 상장사의 액션을 하고 있는 정책을 내고하면서 한국 증시가 다시 모멘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 극찬입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주요 공약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정말 민생 살리기 제1차 프로젝트 바로 전국민 25만원. 자, 이제 상륙합니다. 2차 추경 포함에 검토 중이다. 선별 지원도 논의한다 라는 언급이 나왔습니다. 자, 이런 기사가 또 나왔습니다. 퀴즈맘에서 나왔네요. 맘카페에서 지금 엄청 열받았습니다. 품위훼손, 이준석 제명 청원 3분의 2 창성하면 제명이다. 자, 이제 벌써 24만을 돌파했습니다. 엄청나죠? 엄청나요? 25만 갑니다. 자, 이틀밖에 안 됐는데 이 정도면요, 좀 더 홍보하면 100만, 200만도 가능하다. 경인일보를 보면요, 이준석 국회심사 받는다. 국민동의청원 이틀 만에 14만, 지금 24
4만 돌파 중입니다. 아무튼 이제 국제심사 받는다라는 기사까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돌아간다고 해도 그런 발언은 그 정도로 불쾌감을 느끼신 분들이 있는지는 제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돌아간다면 그렇게 하지 않겠죠. 이것을 알고 간다면은 앞으로 그런 표현할 때 조금 더 순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문회 인정된 게 나왔단 말이야. 그게 가불성이 있어. 그게 공표를 나고 있어. 그건 중요한 거 아니라니까. 아니라고. 살짝 거짓말했잖아. 나 안 했잖아. 그게 더 중요한 거지.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소식 물고 온 파랑새입니다. 자, 정말 좋은 기사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 세금 체납에 칼 뽑아 든다. 가까운 일로 얼마 전 이준석 체납으로 자택 압류. 그 세금도 납부 못하면서 대통령 후보로 나설 수 있냐? 자, 이런 기사도 나왔었죠. 이준석 입장은 바빠서 그랬다. 바빠서 그랬다고.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이행 재원 확보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세금 체납을 정리할 경우라는 예시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가 세수에 여력이 생길 것이다 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래서 가진 자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찍지 않았던 것이다, 이런 말들도 나오기 시작했죠. 아참, 세금을 아주 잘 내는 사람들은 빼고요. 강남 상구와 영남 지역에선 이재명 대통령보단 오히려 김문수의 표가 많이 나왔습니다. 바로 이 공약도 한몫한 것이 아닌가, 이런 말들도 나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임기 5년간 공약 이행 재원이 210조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를 위한 재원 방안 마련으로 조세 지출 조정, 재정 지출 조정, 체납 정리를 꼽은 것이죠. 현재 대한민국의 국세 체납액이 1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걸 정리를 해야만 공약 이행 재원이 확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윤석열 정권 23년까지 누계 체납액은 106조 597억 원으로 133만 6,759명이 세금을 체납했습니다. 저는 잘 내고 있고요. 윤석열 정권이 거둔 체납액은 11조 원입니다. 10%가량밖에 거두지 못했습니다. 부가세가 가장 많으며 소득세, 양도세가 뒤를 이었고 법인세, 상속, 중요세, 종부세 순으로 이득을 취하고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체납을 한 것입니다. 이 순으로 말이죠. 지역별로 살펴보면 강남 지역에서 세금을 내지 않는 이들이 가장 많았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많은 지역이 바로 강남 상구. 윤석열 정부에서 이들에 대해서 봐준 건지 아니면 못 거둔 건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강남 지역에서만 11조 원의 체납액이 발생했습니다. 결국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면 불법으로 취득하고 있는 재산을 뺏길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인지 몰라도 김문수를 찍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겠죠. 이재명 대통령이 체납 세금을 언급한 만큼 향후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는 이들에 대한 고강도 제재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다면 하는 이재명 대통령 아닙니까? 그래서 썸네일 제목처럼 강남에서 200조 원 금맥을 찾았다, 이렇게 알려드리며 세부적인 내용은 건너뛰겠습니다. 이번 세금 체납 강경 대응은 단순히 돈을 걷기 위한 정책이 아닙니다. 바로 세금을 성실하게 낸 사람이 손해보지 않도록 하는 국가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이자 국가의 메시지죠. 이것이 바로 이재명의 공정한 사회로 가기 위한 국세의 기반 정비라고 생각이 듭니다. 체납 세금은 단순히 회계상의 적자 문제가 아니라 법과 신뢰의 문제입니다. 바로 이재명 대통령의 아주 강한 의지가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제도적 보완과 지속적인 우리들의 감시가 변행되어야 된다,